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미스터리TV 연숙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민간 부문에서까지 전국에서 결혼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구시를 중심으로 결혼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어서 기쁩니다. 시작이지만 이 추세대로 계속 나아가면 분명히 결혼이 크게 늘어나고 출생률도 높아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란 확신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코리아 강희락 지사장님과 함께 결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데일 카네기 코리아를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네. 먼저 하시는 일과 함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 코리아 태국 경북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제 이름을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물처럼 출렁이는 희망을 낚아드리겠습니다. 강희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6년째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리더분들이 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육성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포항, 구미, 상주 지역에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분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이끌어갈까 뭐 리더십, 인간관계, 스피치 뭐 이런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면서 또 지역의 대학생들에게도 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 훈련을 25년째 해오고 있고 이 일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이런 자기개발 리더십 분야에서 112년 된 가장 오래된 회사에 저는 이제 대구 경북지사를 맡고 있는데 전 세계 한 1000개 지부 중에 하나인 대구 경북을 맡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변에 저희 CEO 과정에 오시는 분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사장님, 누구나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 사회적으로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대부분 그죠. 그렇죠. 단체 모임이나 자기 표현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말하기의 중요성이 갈수록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또 말을 또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을 잘하는 방법 1번은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물론 저희들 과정에 오면 수업이 이제 12주간 진행을 하는데 뭐 대구는 수성원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책상이 없이 100% 발표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발표를 잘하는가, 뭐 리더십 인간관계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가는데 발표를 잘하는 팁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잘 아는 이야기. 예를 들면 우리 대표님은 결혼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시간 2분가 될까요? 그렇죠. 이틀에도 모자라겠죠. 이렇듯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죠. 그렇듯이 내가 잘 아는 이야기, 그런 분야의 주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사실은 내 이야기에 또 확신과 신념을 심어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대표님은 뭐 이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결혼요? 꼭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 사실 이런 확신과 신념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쉽게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스피치가 뭘까요? 최고의 스피치는 웃긴 이야기지만 입에 거품 물고 욕하면서 싸울 때가 지상 최고의 스피치라고 합니다. 욕하고 싸울 때 야이 XX 할 때는 다음 어떤 이야기 할까 안 하잖아요. 이렇듯이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장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저도 지금 푹 빠졌습니다. 그 말 잘하는 비결 네. 물론 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 이제 이게 결혼 상담을 해보면은 네. 회원들 중에서도 여성 앞에서 수줍어서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 결혼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어떤 또 팁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남들 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두렵죠. 네. 1974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네.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라고 질문에 예. 많은 분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뭐 죽음, 질병, 돈 이런 이야기가 1위일 것 같지만 1위가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뜻밖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만큼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두렵다. 네. 근데 이제 이 결혼 상담은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경우가 있죠. 완벽하려고 하는, 내가 완벽해야 된다. 네.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들의 두려움을 상당히 배가시키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트라우마 있겠죠. 뭐 내가 어떤 발표를 했는데 뭐 주변에서 누가 뭐 웃는다, 너는 왜 그랬냐면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들이 또 상당히 좀 나를 괴롭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 결론은 있을까? 남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한테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예. 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동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지만 네. 거기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오히려 점심 뭐 먹을 가지, 내일 뭐 입고 나가지,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내가 너무 완벽하게 이분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상대는 의외로 네. 나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적으니까 저 사람이 말 어떻게 잘할까 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원장님 젊은 층도 많이 만나시죠? 네, 뭐 대학생들도 되게 많이. 예, 요즘 만나죠. 젊은 층의 관심사나 뭐 고민도 잘 알 것 같은데 네. 요즘 청년들의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단은 가치관의 변화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저희들 30년 전, 제가 결혼하기 30년 전이나 지금 저희 아들들 생각을 해보면 뭐 일단 이런 생각이죠.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실제로 이제 작년에 여성가족부의 그 리서치를 살펴보면 네네. 굳이 결혼을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70대 이상은 네. 뭐 요즘 결혼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한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20대, 30대를 뭐를 보면 거의 70% 정도가 나오고 또 결혼을 해도 굳이 애를 낳아야 되나? 안 낳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니 거의 네. 50% 이상 넘어가니까 사실은 요즘 뭐 결혼도 어려운 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퓨 리서치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인간의 그 삶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이 국가별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거 보고 저 진짜 정말 놀랐어요. 놀랐는 게 서구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삶의 가치 기준이 1번이 패밀리고 그 다음에 오큐페이션 직업 뭐 그리고 프렌드 친구 이렇게 나가던데 우리나라는 그 멀티리얼 웰빙 해갖고 물질적인 복지가 그렇죠. 1번이더라고요. 맞아요. 한국만 유난히 특이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가치 기준, 가정의 소중함,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소중함, 이 부분의 어떤 가치의 변화가 굉장히 좀 홍보가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가 네.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1962년 기점으로 작년 기점은 경제 규모는 약 2만 3천 배 성장했거든요. 예. 근데 행복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행복도는 모든 데이터에도 상위권에 랭크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뭐 좋은 것도 사실은 중위권 아니면 항상 밑에 있죠. 경제 규모가 2만 3천 배 성장했는데 왜 우리는 행복도가 이렇게 낮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할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제부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비교라는 거죠. 사람들은 비교를 하면 행복도는 떨어집니다. 네. 문제는 요즘에 저는 이제 왜 이렇게 결혼율이 낮을까도
사실은 이것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옆에 뭐 절에 사는갑다. 아 결혼하면 뭐 새빵살이 전세하는갑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스타, 페이스북. 사실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야 내가 갑부가 아닌 이상 내가 과연 저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네.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포기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네요. 하고 맞습니다. 네. 비교, 경쟁, 뭐 그 속에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 그렇죠. 이런 어떤 게 참 문제인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참 그죠. 거의 크죠. 오늘 같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네.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좀 그죠. 그럼요. 뭐 우리가 공헌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또 국제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네. 뭐 전혀 또 모르는 부분도 돼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사실은 그 국제결혼이 굉장히 보편화돼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국가에서는 지금 이민청 설치도 운운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객관적으로 볼 때. 국제 결혼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주변에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예.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제 주변에 뭐 저희 먼 친척들이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해서 성공한 경우도 받고 실패한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국제 결혼을 관점을 사실 그런 관점 불러서 사실 이 출생률 여기에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출생률 너무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네. 결국은 뭐 2020년 유엔 보고서에서도 지구상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맞아요. 한국이다. 작년에 우리 출생률이 0.72명 네. 곧 없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군대 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성도 군대 가야 될 시기가 조만간에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단일 민족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해요. 이제는 뭐 앞으로 그래 되겠지만 이민도 받아들이고 이러면 결국 국제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우리는 많이 좀 오픈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는 세상이 점점 오고 있다. 저는 이런 맞습니다. 생각.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느끼는 것이 지금 너무 이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한국 그렇죠. 여성들이. 사실은 이 결혼하려는 여성과 또 결혼하려는 남성과의 이 수요 공급에도 갭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는 국제 결혼이 또 인구 정책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도 된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뭐 여성들이 가난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요즘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보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펼치는데 저는 최근에 뭐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특단의 대책들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행복주택에 뭐 정말 월얼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도 한 25평 이 정도 아파트도 전세 진짜 1억 미만 정도로 뭐 이 정도로 과감하게 이런 대책을 네. 하면 그러면 이렇게 결혼할 수 네. 조금 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도 달서구청의 결혼 장려 추진 위원으로서 뭐 달서구청 그 달서구 안에 그런 어떤 인구 정책이나 이런 또 그 주민들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그런 사업에 이제 같이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대구가 지금 그 굉장히 이제 이번에 전국에서 이 지자체나 또 이게 전체 노력을 해내서 결혼 건수 출생 건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뭐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금방 싹싹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콩나물은 자라고 있고, 그럼요. 예, 어떤 결과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인구 어떤 어려웠을 때 어떤 그 극복하는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또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네. 이런 그 결혼 저는 이제 결혼율을 높이는 것도 지금 수도권 집중화도 사실은 뭐 정치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네. 정말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대구는 결혼을 하면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예를 들면 꼭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조금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는 뭐 사실은 그렇게 비용이 안 비싸잖아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화할 수 있는데 이 서울 가면 따블이 넘어가 네.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수도권 집중화 이것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대구 사실은 정말 살기 좋잖아요. 네, 네. 뭐 진짜 풍성한 일자리, 양질 일자리만 많으면 네, 그렇죠. 저는 대구의 이런 결혼율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아, 지사장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를 하는 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그렇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나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네. 선배로서 좀 좋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또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주례를 많이 써요. 요즘 주례를 안 쓰잖아요. 그래요? 제가 45살 어머. 때부터 이제 대학생 제자들 오, 주례를 몇 번 예. 쓴 적이 있는데, 네. 저 이게 가정의 의미를, 저도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제 두 자녀가 있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네. 뭐랄까, 퇴근을 할 때 정말 따뜻한 마음이 기다리는 게 이게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안식주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이 살아보니까 만약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 네. 이런 생각.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 가정이 있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네. 참 가슴 속이 따뜻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살기가 바쁘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면 결혼해야지 네. 뭐 인정해야죠. 하지만 저는 또 거꾸로 먼저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올라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네. 예, 지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코리아 강일학 지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한평생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수천 년 동안 가치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행복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희망찬 신랑 신부의 밝은 미소와 사랑이 더더욱 빛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신랑 신부의 힘찬 웨딩 마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리스토리 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